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1월에 부산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이죠. 오는 11월 25, 26,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핵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발언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공개화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남북 양측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북측이 또 지난주에 강한 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상당한 정도의 비난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정도로 남북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즉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당일로 혹은 또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에서 거론된 한반도 문제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향후 일정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유엔 총회를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전격 방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으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제 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문제였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무장지대에는 35만 발의 지뢰가 있는데 이 지뢰를 제거하는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하고요. 또 개성과 금강산을 연결해서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라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빠르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주 상당한 강경파죠. 북한에 대한 리비아 방식 선핵 포기 후 보상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하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으로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옴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이제 조만간 실무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조금 분위기가 뜨다가 조금 가라앉는 지금 상국이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 3주라는 발언을 했는데 9월에 만남이 현재 불발이 됐고 지금 10월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접촉이 넘어가는 양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갑자기 미국이 지금 탄핵 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죠. 탄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분이 이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최대 경쟁자로 여겨지는 존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부자를 조사를 하라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낸시 펠로우 미 하원 의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리는 지금 형국인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구체화돼서 본인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또 전격적인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에 이제 굉장히 개입을 해서 방어를 하다 보면 미국과의 협상이 조금 시들해지지 않느냐 하는 양측의 지금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탄핵 문제는 새로운 워싱턴 정가의 핵심 화두로 대두되면서 북한과의 협상의 상호 연계성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말씀하신 탄핵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앞으로 북미 관계 상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제인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전역에도 확산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월에 이제 북한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국제보건기구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소식이 없었는데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발언한 거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이게 확산이 돼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도 김포 강화도까지 이제 돼지열병 발병 보고가 남으로써 이게 북한에서 온 거냐 아니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북측에서 구체적으로 남측과 이 문제에 관해서 소통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태라든가 향후 피해 확산 여부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교회가 북한에 5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 꽉 막혔던 민간교류도 좀 열리는 계기가 될까요? 네, 계기가 일단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주관해서 15개 제약회사로부터 50만 달러, 즉 뭐 고혈압, 항생제, 소화제 등 21개 품목을 이제 협찬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북한에게 전달하는데 제 희망은 좀 판문점에서 직접 전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북측에서 아직 이해된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중국 측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회 방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민간 교류가 물꼬를 트고 활성화된다면 남북 간에 이제 직거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제3자 거래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간 교류의 길도 좀 열리고 비핵화 협상이 이번에는 좀 진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